자, 안녕하세요. 사측의 빌바오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보다는 부산국제영화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집이 해운대 쪽이라 부산국제영화제를 가기에는 아주 편한 입장이었는데, 하필 또 20대, 30대 내내 서울에 있었고, 또 그 9월, 10월이 한창 또 바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핑계라고 하면 핑계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엔 시간을 내서 갔다 와봤는데 아주 즐겁게 잘 체험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일단 영화의 전당이라는 시설이 되게 크더라고요. 야외상영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고, 그 야외상영관 규모가 웬만한 아이맥스 극장보다 클 것 같아서 네,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몇천 명이 되는 관객들과 같은 영화를 본다는 게 아주 재밌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 6편 정도가 상영이 돼요. CGV, 또 센텀 CGV, 센텀 롯데시네마, 그리고 영화의 전당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동시에 한 6개 정도, 7개 정도의 영화가 동시에 상영이 되는 거고, 그게 한 4-5타임 돌아가니까 하루에 30개 이상의 영화가 소개가 되고, 그게 하루에 2편 정도, 한 영화당 2번, 3번에서 상영 기회를 가지니까, 총 영화제 기간으로 치면 100편, 120편 정도의 영화가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영화 자체가 이제 단순히 한국의 상업영화도 있고, 미국 상업영화는 잘 없는 것 같고, 해외에 유럽, 아시아, 어떤 예술 영화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독립 영화들, 이런 영화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OTT 플랫폼들의 컨텐츠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볼거리가 많았다 해서 저는 이틀 정도 있었는데 이틀 3일 더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아주 컸다 생각보다. 그래서 부산 사람으로서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나,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영화의 다양성이 되게 좋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영화를 넘어서 어떤 전 세계적인 영화에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 좋은 작품들이 모이는 어떤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영화 자체로도 색다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예술 독립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볼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상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OTT 플랫폼을 제공하는 새로운 컨텐츠들에 대한 소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영화적 취향, 영화의 취향,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도 다양한데,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다. 또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 영화 관련한 클래스, GV, 영화 마켓, 기타 등등 부대 행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제에 가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꼭 시간을 내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하는 배우나 감독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제가 어떤 유명인들을 봤냐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배우로 봤던 배우들은, 한산에 나왔던 배우들도 봤고, 그 다음에 진성규 배우 내가 좋아하는데 봤고, 그 다음에 이준익 감독, 이번에 TV에서 나오는 욘더라는 시리즈도 이번에 내놓으셨는데, 이준익 감독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누구죠? 그 일본의 걸어도 그렇게 가족이 된다. 그렇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인들 많이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둘째 날에는 오후 시간대 내내 야외 상영관에 머무르면서 강물객과에 대한 GV 이런 거를 주로 봤어요. 오후 내내 이제 양조위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있었죠. 근데 어떤 연예인이나 배우를 본다고 해서 크게 반응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거든요. 길거리에서도
뭐 지나가다가 연예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다 보다 하지 뭐 그것이 뭐 관심이 없어서 뭐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을 봐도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팬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감정을 사실 잘 공감을 못하겠어요. 이건 사랑이랑 좀 다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어떤 뭐 배우나 뮤지션에 대해서 강렬하게 팬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 오후 그 두 번째 날 오후 내내 그 야외 상영관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거에 어떤 이 팬으로서의 활동에 시간과 돈을 열심히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는 왜 여태까지 그렇게 나를 팬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들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어떤 연예인, 배우, 이런 쪽은 없었던 것 같네요. 오랜 시간 좀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팬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반대로 무대 앞에 서는 어떤 배우들이나 감독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거는 어떤 감정인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지,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떨까요? 글쎄, 근데 그들의 또 능숙한 태도들을 또 보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능숙한 태도로 딱 정돈된 말을 하고 정돈된 어떤 표정, 말투 이런 것들로 능숙하게 소화해내는 거 보면은 그건 역시 또한 그냥 하나의 일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을 선택한다는 게 대단한 어떤 타고남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엄청 좋아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인생의 흐름에 따라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뭔가 그 배우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탁월한 느낌?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최고는 양조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조위 배우가 행사 6시에 시작을 했고,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진행을 했는데, 보기 위해서 정말 10대 팬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 팬들이 양조위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렸더라고요. 수많은 카메라들도 있었고. 근데 양조위에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열광을 하는구나. 물론 양조위 배우 저도 좋아하고,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몰려드는 팬들과 그 열기를 봤을 때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양조위 배우가 사실 거의 이제 60이 넘어가는 나이인 것 같은데, 그 눈빛이 참 대단하긴 했습니다. 눈빛이 말도 안 되는 게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진짜 있긴 하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런 게 확실히 있다. 스타는 진짜 타고나는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표현 안 되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그 대단한 이동진 평론가도 그 양조위의 눈을 못 마주치고 수줍어하고 그러더라고요. 스타란 무엇인가? 스타로 사는 삶은 뭘까? 궁금해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는 그렇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부산영화제가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영화뿐만 아니라 시리즈에 대한 소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영화를 보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자본들이 이제는 영화 투자도 분명히 되겠지만 시리즈의 투자가 더 많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흐름은 시리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제 영화와 드라마의 구분은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런데 이번 영화제의 많은 프로그램들 보면서 이제는 진짜 그런 구분이 없다. 좋은 이야기와 좋은 작품은 영화로 나올 수도 있고 드라마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어디에 걸릴지를 결정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변화가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빠른 피드백을 받고 상황에 맞춰서
영화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영화관에서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영화의 중요한 매력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화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어떤 특별함, 영화관이 주는 또 특별함이 있고요. 나와 영화의 관계, 나와 영화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삭제해주는 어떤 음영, 그런 공간, 영화관이 주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 없이 영화관 밖으로 나갔을 때, 영화관이 2시간, 3시간을 넘어서 4시간, 6시간으로 바뀔 때, 그간 영화가 갔던 어떤 틀을 벗어나는 건데, 그 틀이 바뀌면서 이제 영화제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화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많이 느꼈고요.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어떤 대중적인 관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듯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적절하게 잘 변화를 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라는 그 특별한 가치가 사라지거나 대체되지 않기를 좀 바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영화제 쪽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걸 또 반영해낼지, 그게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글쎄요, 좀 더 그래도 영화관에서 더 영화를 많이 보는 게 더 영화가 주는 감동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제 생각은 그렇게 굳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영화만의 특별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네, 아쉽고요. 그리고 뭐 또 여기 영화제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어떤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화 관계자, 배우, 감독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들, 뭐 통역하시는 분들, 뭐 매니저들, 경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특히나 저는 젊은 자원봉사자 대학생들 같았는데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전국에서 모인 듯해요.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를 쓰지 않는 자원봉사자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학 휴학을 하고 왔던지 뭐 했겠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20대 젊은 시절에 특별한 페이지 한 장이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로 쓰여질 것 같고요. 꿈과 열정이 넘치는 막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즐거우면서도 아주 힘들게 일하면서도 뭐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추억, 뭐 로맨스 이런 것들도 쌓일 것 같고, 또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저도 영화제 스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했던 영화제보다 부산국제영화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예 좀 느끼는 경험들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도 저에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제를 찾아준 어떤 관객들이 부산의 낡은 날씨, 뭐 가을날 보면서 영화도 보고, 또 영화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부산 주변에 관광지들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좋은 추억들 많이 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부산 사람으로서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느끼는 감정이 이제 좀 갔다 오기 전후로 많이 달라졌는데, 갔다 오기 전에는 그냥 부산국제영화제가 해운대에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대는 역시 부산 안에서도 좀 특별하다, 그런 어떤 낭만이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 고향이다라는 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오긴 하긴 했는데 정작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게 참 반성이 하게 되고 좀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행사가 고향에서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제 부산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사실상 이건 또 부산이 고향으로서 사실은 부산은 쇠락해가는 도시가 됐거든요. 인구도 줄어들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가 없어서 빠져나가고 있고 부산이 예전에 경제가 잘 나갔을 때만큼의 활기는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랄지 무역 그 다음에 기타 공장들 항구 도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쇠락해가고 산업의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좀 쇠락해가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 국산국제영화제처럼 어떤 문화적인 경쟁력을 더 갖춰야지 부산이 또 그 전에 어떤 위치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그 기타 문화산업 관련한 일자리들이 부산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부산국제영화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이거 영화제 말고도 기타 이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풍경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만의 어떤 분위기, 정치가 있거든요. 그거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좀 더 부산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즐기면서 낭만과 어떤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야겠고, 그게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어서 다행이고, 너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너무 이런 부산국제영화제의 관계자를 비롯해서 열심히 꾸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국제 때마다 집에 가는 겸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차피 개꿀이죠. 어차피 부모님 뵈러 가는 김에 부산국제영화제도 볼 수 있고 숙소비도 줄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왜 인제 갔을까? 앞으로는 진짜 매년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저는 영화를 총 5편을 봤거든요. 영화를 첫째 날에 4편을 몰아서 보고요. 둘째 날에 1편 보고 둘째 날 오후는 이제 야외 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 기타 프로그램들을 주로 봤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봤던 영화들 중에 저는 상업 영화는 굳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내가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니면 볼 수 없을 것 같은 영화들을 골라서 타이밍과 장소 맞춰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너무 재밌게 잘 본 영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가 주는 재미들을 주는 영화는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상업 영화들이 그렇다는 거지 독립 영화가 줄 수 있는 자극들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 봤고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쾌락을 주기 위해서 사운드나 시각 효과, 그다음에 컷 편집도 빠르게 해서,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도 상당히 좀 강렬한 연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조금 과장되어 있는 톤과 대사, 표정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없죠. 좀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심심하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소화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내가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짓을 할 수 없고 영화에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내 생각을 충분히 많이 해볼 수가 있었어요. 능동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게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꽉꽉 채워져 있는 상업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만 따라가기만 해도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가 있는데 예술 독립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내 생각으로 채우는 경험들 그런 게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시골 경찰관 지지의 모험,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시골에서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어떤 이탈리아 경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가 워낙 날씨도 좋고, 네, 뭐, 또 시골에는 또 많은 특별할 게 없고 하니까, 이제 경찰들이 하는 일이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면서도, 중간에 뭐 어떤 사건이 있긴 한데, 사건도 대충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뭐 저런 삶은 어떨까? 저런 의미는 어떨까?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제가 이탈리아 시골에 갈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게 레트로그레이드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이제 탈레반이 정부가 수립됐죠. 그 과정이에요. 미군이 철수를 선택을 하고, 또 그러면은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 아프간 정부군이 계속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면서 다시 시민들은 탈출하지도 못하고, 또 탈레반의 어떤 철권 통치 밑에 놓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도 뭐 가끔씩 뒤로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조금씩 발전한다는 느낌으로 보게 되고, 조금씩 그렇게 발전해가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시대를 역행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역행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비극이 계속 꾸준히 벌어지는 시대인 거죠. 사실 뭐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도 역사를 앞으로 돌려보면은 비극들이 연속으로 찾아오는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개인사를 봐도 뭐 안 좋은 일이 꾸준히 벌어지는 어떤 암흑의 시기들이 각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어떤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믿음을 흔드는 그런 사례였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여성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그 이슬람 경전에 목매여서 그 이슬람 경전에 변해버린 세상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통치한다. 근데 그렇게 그런 모습, 그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고, 그게 되나 싶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되게 답답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그 아프간에서 자유도 뺏기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연민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erything, Everyday, All at Once, 그 영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야외극장 상영으로 봤는데, 이거는 뭐 굳이 언급을 따로 하지 않고 상업영화이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다뤄보는 걸로 하고, 산이 부른다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거 프랑스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와 스위스,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 알프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산을 계속 올라가서 특별한 어떤 외계 생명체 같은 거와 교감하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신비적인 느낌이죠. 영화 전개 되게 느리고요. 그러면데 뭐 어떤 영화 배우들 연기 되게 담백하고, 예. 사실은 좀 이거는 좀 지루하긴 했는데, 글쎄요. 뭐 이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산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외계 생명체에 이를 수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뭐 좀 지루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지석이었습니다. 지석. 이 지석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초반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꾸려 나가면서 지금까지 일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영화제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김동호 위원장도 있고, 예전에 하셨던, 뭐 강수현 배우 돌아가셨지만,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영화제를 위해서, 영화제 초기부터 열심히 일을 해왔던
김지석이라는 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부산이 고향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영화의 수많은 것들을 깨었고 그 다음에 영화 일을 계속 하면서 이제 30 중반쯤부터 부산에서 영화제를 만들어 보자는 어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던 분이고 이분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수많은 아시아 영화들이 소개가 되고 또 아시아 각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젊은 영화인들을 만나고 그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또 배우고 성장하고 또 다른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들이 다시 부산에서 모이는 그런 꿈을 꾸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꿈을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 열심히 열정을 다 해온 분이죠. 근데 부산국제영화제가 근데 한 2017년, 16년쯤에 내홍이 한번 있었어요. 그 다이빙벨이라는 그 영화를 부산시에서 상영 금지하기를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죠. 이거를 상영하는 게 맞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영화제를 꾸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생겨요. 영화제 그러면은 이렇게 영화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데 영화제를 계속 할 수 없다. 하루는 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김지석 이분은 그래도 영화제는 계속 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시청의 요구를 수용하고 영화제를 계속 하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 영화제를 초반부터 이끌어온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영화제를 계속 하자는 거에 반대했던 분들은 영화제에서 빠졌고, 김지석 혼자 남아서 영화제를 계속 꾸려나간 거죠. 그게 이제 뭐 몸이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 심리적 압박이 계셨는지,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분의 삶을 비추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김지석이라는 이 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큰 규모의 영화제가 됐고 어떤 큰 문화 축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김지석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직업을 얻게 되는 분들도 있고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해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의 어떤 용기와 뚝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덕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어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열정 하나로 열심히 해낸 사람의 일대기를 보았고 그 삶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아니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 있게 나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덕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보면 부산국제영화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영웅 같은 분들이죠. 네. 대단한 어려운 일을 뚝심 있게 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지석에 대한 얘기였고 이런 뭐 영화적 만듦새도 상당히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길긴 했어요. 아쉽진 하지만 조금 길긴 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삶을 통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열정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를 다루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느낀 점은 뭐 보면 이제 나이가 30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현실적이지 않아서 꿈을 잘 쳐다보지 않게 되죠. 꿈이라는 것의 가치를 나도 잊고 살게 되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산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생활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실에 파묻혀 버리기도 하니까요. 네.
어쩌면 현실을 잘 살아내고 앞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삶의 태도일 수도 있겠다. 예. 꿈을 쫓아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변화해 가기 때문에 더 현실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과 현실이 대비되는 게 아니라 꿈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자세일 수 있겠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자체도 꿈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좀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무관심해지고 좀 심드렁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지석 씨의 삶처럼 불가능한 것에 한번 해보는 그런 마음, 부산 사투리로 한번 해봅시다. 이 마음, 그거를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네. 그렇고요. 지석 한 편만을 본 것만으로도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총 부산에 3일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컨셉을 부산 사람이 부산 여행 이런 컨셉으로 부모님한테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사실 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그냥 모텔에서 자고 둘째 날은 친구 집에서 자고 셋째 날 이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뭐 왜 그랬냐면 부산이 좋은 여행지인 거는 제가 부산이 고향이면서도 잘 알고 있죠. 그만큼 부산만큼 그 부산만의 정치, 낭만, 어떤 풍경, 이런 어떤 좋은 날씨 이런 걸 가진 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부산을 여행지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고향 가는 거죠. 고향에 가는 거랑 여행 가다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부산은 사실 잘 모르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막상 가면 제 동네도 매번 계속해서 바뀌는데 저는 가끔 가다 보니까 잘 모르고 알아봤자 해운대, 수영, 동네 이쪽만 알고 부산이 엄청 큰데 그러니까 부산 서면을 중심으로 왼쪽 그러니까 부산역에 있는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이쪽은 사실은 잘 가볼 일이 없고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버스로 한번 가보고 버스를 타면서 제가 주로 안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이제 바깥 구경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부산 구도심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부산 구도심을 이제 보시면 부산항, 부산역 주변에 있는 동네들인데 다 산에 있습니다. 다 산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지나 바다 쪽에 가까운 쪽은 다 상업지구로 개발이 되고 시장, 업무지구 옛날에 이제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그런 느낌들의 거기 다 부산 구도심 근처죠. 근데 그 구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산 위에 다 사람들이 살아요. 낮은 아파트도 있고 엄청 작은 주택들, 빌라들 이런 게 엄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파른 언덕길에 그렇게 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정말 미친 듯한 계단을 올라야지 집에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길은 엄청 좁고 휘어져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주택 필지도 좁겠죠. 그런 곳에서 부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산 하면 요새는 사실 광안리, 해운대 이쪽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은 사실 그냥 좀 좋은 관광지로 개발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거지. 저는 부산만에 있는 것은 사실은 부산 구도심 주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부산 사람들이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산 전 지역이 대부분 다 산에 있기 때문에 다 이 산 때문에 학교와 직장이 산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길은 산과 산 사이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길이 좁고 길은 휘어져 있고 교통은 안 좋고 길은 막히죠.
대부분 뭐 어떻게 보면은 부산 사람들 중에 바다보다는 산 때문에 일상이 지배받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부산역 주변 동네는 이제 산 위에 집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어려운 어떤 오르락 내리락 하기 힘든 곳에 살면서 바다 근처로 가서 항구에서 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전쟁으로 생겨난 도시다 보니까 전쟁 피난민들이 이제 구도심 부산 산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좁은 집에 엉겨 붙여서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부산 전쟁으로 나라가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부산 항으로 들어오는 물자들이 있었고 또 부산 항을 통해서 나가는 수출되는 물품들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삶은 팍팍하고 어렵고 하지만 나라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 나라가 커간다, 살림이 나아진다를 어떻게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동네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환경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살았고 다들 힘든 환경이지만 다들 힘드니까 이웃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잘 챙기면서 살아왔던 게 부산 항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감정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정서들이 있죠. 그 정서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 전역으로 잘 퍼져나가서 그 부산 사람들 하면 이른바 느껴지는 어떤 특유의 파이팅, 에너지, 뭐 정겨움 같은 걸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산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마다 그래도 파이팅 있게 살았던 그런 에너지들, 그게 부산 구도심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구도심을 시내버스를 타고 그냥 돌아다녔는데, 시내버스가 그 부산 그 삼복도로라고 그 어떤 산동네들을 다 다니긴 하거든요. 그런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도 와, 이런데도 도로가 나든다, 이런데도 사람이 살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어떤 웅장함을 많이 느꼈어요. 진짜 그 높은 언덕길을 버스들이 다 다니거든요. 높고 좁은 길을.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 아찔한 도로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영도나 송도 뭐 이런 쪽에 진짜 길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다 사람이 살았던 거죠. 정말 부산에 눈이 안 와서 다행이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들 살아왔고 지금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런 그 영도구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구도심들을 버스로 돌아다니면서 삶은 뭘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위대함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고향이라서 좀 더 특별하게 포장을 해서 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부산 사람의 부산 여행 마지막 날을 그렇게 선택하는 게 저는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산을 놀러 가실 분이 있다면 차 가져가지 마시고 차 가져가셔봤자 운전하기 힘들고 주차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버스가 잘 되어 있을까요? 대도시이고 웬만한 가실만한 데는 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높고 힘든 빡센 데까지도 버스들이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시면서 운전에 대한 압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밖도 보고 그러면서 부산을 여행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그 삼복도로, 그러니까 산 허리를 돌아다니는 그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를 다니면서 어떻게 묘기에 가까운 운전을 하는 것도 보시고, 저런데도 사람이 사네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또 바다 그 항구를 내려다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에너지도 좀 받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올게요. 감사합니다.